동동수제비, 둥둥수제비, 동동수제비, 둥둥수제비, 동동수제비. 유문조굴, 박수지 그림. 동동수제비 먹고 싶다. 엄마가 해준 감자 들어간. 그치? 맵지 않고.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더라. 네. 동동수제비, 둥둥수제비, 수제비를 만들어요. 포실포실 밀가루에 쭈르륵 물을 붓고 질척질척 조물락조물락 질척질척 주물럭주물럭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요. 커다란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멸치랑 다시마랑 넣고 맛있는 국물을 내요. 송송숭숭 감자랑 호박도 썰어 놓고 말랑말랑 푹신푹신 수제비 반죽으로 조물조물 주물주물 수제비를 만들어요. 뜨거운 국물에 감자랑 호박이랑 넣고 수제비를 넣어요. 차례차례 넣어요. 살짝살짝 넣어요. 보글보글 부글부글 기다려요 기다려요. 수제비가 뜰 때까지. 너네도 끓여봤지? 다 익으면 떠오르거든. 내가 만든 멋진 수제비는 그냥 수제비가 됐어. 야, 수제비가 뜬다 뜬다. 동동수제비 둥둥수제비. 나는 코끼리 수제비다. 나는 자동차 수제비다. 나는 비행기 수제비다. 나는 공룡 수제비다. 잘 먹겠습니다. 동동수제비 둥둥수제비. 수제비 내일 또 먹어야지. 하나 둘 하나 둘.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려면 요리 끝. 맛있겠다. 물은 정말 힘이 세. 김명호 글 국민지 그림. 국민지? 이름이 국시래. 국민지. 국민 땅. 그렇네. 물이면 다 마셔도 될까? 공기오염이 없었던 옛날에는 눈이나 얼음을 녹여 마실 수 있었어.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빗물조차 함부로 마시면 안 돼. 수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영장 물을 마시게 돼. 몸에 괜찮을까? 수영장 물은 염소라는 산화제로 소독한대. 그러니 입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동네 산에 올라 약수를 마셨는데 그 맛이 참 좋았지. 지금은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어. 산성비 때문에 산의 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지 뭐야.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는데 이젠 안 그래. 보리차를 끓여 먹어도 마음이 놓여. 난 그냥 생수를 사다 마시는데. 동굴을 탐험해요. 와, 동굴이다. 근데 이모 왜 모자를 써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누가 아니? 동굴 천장에서 물이나 돌이 떨어질지. 그럼 싹 피하면 되는데 이 더위에 모자라니. 어머, 동굴 속이 무지 시원하네. 으스스 춥기까지 해. 엄마, 우리 여름마다 여기 와요. 에어컨보다 훨씬 시원해요. 돌 모양이 다 신기하고 멋지네. 와, 저 어마어마한 게 돌이에요? 저런 돌을 만든 게 누군지 아니? 알아요, 아빠. 물이 만든 거라고 동굴 입구에 쓰여 있어요. 정말? 물이 그렇게 힘이 세? 형, 여기 물이 엄청 차가워. 땅 속에 이렇게 차갑고 맑은 물이 흐른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여기서 목욕하면 정말 춥겠다. 저것 봐,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놨어. 다들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겠군. 우리 여기서 다 함께 기념사진 찍자. 아빠, 저도 동전 하나 주세요. 소원 빌려고? 자, 여기 있다. 휙! 무슨 소원 빌었니? 저도 물처럼 힘이 세지게 해달라고 빌었죠.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해야 힘이 세지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다른 행성에 비해 지구가 유난히 푸른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물 때문이에요. 지구 표면의 70% 정도가 바닷물로 덮여 있어요. 남은 30%에 이르는 땅에도 호수, 강, 저수지 등 많은 물이 흐르지요. 육지의 물은 모이고 모여 결국 바다에 이르러요. 그래서 지구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바다예요. 한국. 한국. 거기 있네.
우리는 물을 마시고 물로 머리도 감고 몸도 씻어요. 집안에서는 물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지요. 학교와 학원, 공장과 가게, 그리고 논과 밭에서도 물이 필요해요. 과연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을 비롯해 모든 동식물들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원료를 깨끗이 씻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겠군.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식으로 H2O라고 표기해. 이렇게 생겼어. 큰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 2개. 물은 계속 흐르는 물질이야. 물은 색깔과 냄새와 맛이 없어요. 딱딱하지 않고 공기보다 무겁지요.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려면 수증기로 변해야 해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니 기분이 좋네. 꽃이 잘 자라게 물을 듬뿍 줘야지. 우리는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요. 물은 사는 곳에 따라 시냇물, 바닷물, 강물, 호수, 지하수 등으로 나뉘어요. 또 특징에 따라 온천수, 약수, 생수 등으로 불리지요. 바닷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섞여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성분이 거의 같아요. 강과 호수, 강물과 호수의 물은 소금기가 없는 물이어서 짜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천지나 백록담은 화산에 만들어진 호수예요. 지하수, 땅 속에 있는 흙이나 돌의 틈새를 따라 흐르는 물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도 물이 있어 화산이 폭발하면 밖으로 나오기도 해. 지하수는 비가 온 다음 땅 속으로 들어간 물을 말해.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면 샘물 또는 우물물이라고 하지. 온천수, 아주 깊은 땅 속에 있는 뜨거운 암석이 지하수를 덮이면 온천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지하수 온도가 25도가 넘어야 온천으로 인정해요. 수증기, 땅이나 바다에서 증발해 공기 중에 포함된 물을 말해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기온이 낮아지면 안개나 이슬로 변해요. 또 수증기를 품은 공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서로 뭉치면 구름이 되지요. 생수, 땅속 깊은 바위 안에 들어있는 지하수를 화학 처리하지 않고 이물질만 걸러내 깨끗하게 만든 물이에요. 약수, 물에 탄산가스나 철분 등이 녹아있어 특이한 맛이 나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책이랑. 우리나라에는 초정약수, 달기약수, 오색약수 등 좋은 약수터가 많아요. 초정약수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선정된 물이에요. 사이다 만드는 물이다. 사이다. 따끔따끔하거든. 그 뭐가 물은 돌고 돌아요.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물이 되지요. 이렇게 모양이 변해도 물의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또 물이 돌고 도는 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어디가 마지막으로 머물게 될 곳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물의 여행이 바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지구의 물이 바다로 모이기 때문이지요. 지구의 물이 돌고 돌 수 있는 것은 햇빛,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력 에너지 때문이에요. 따뜻한 햇빛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땅과 바다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요. 그리고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비가 되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요. 물과 지구는 나이가 같다? 물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와 물의 나이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진 물이 있을 테니까요. 지구의 나이는 현재 46억 살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나이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 지구의 나이를? 지구의 나이는 계산해 봤어.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속에 물이 있어요. 사람은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해요. 몸무게 1kg당 30cc의 물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30kg이면 하루에 약 900cc의 물을 마셔야 해요. 우리 몸의 기관에도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머무르는 양수에는 물이 90% 이상이나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은 나이에 따라, 남자, 여자에 따라, 그리고 살이 찐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물이 있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요. 평소에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요. 1, 2% 부족, 갈증이 생겨 물을 마시고 싶어요. 3, 4% 부족, 몸이 피로해지고 기력이 없어져요. 5, 6% 부족,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심하면 기절을 해요. 10에서 12% 부족, 몸의 기능이 정지되어 죽음에 이르러요.
식물 안에도 물이 있어요. 식물에는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식물은 뿌리를 이용해 영양분이 녹아있는 땅 속에 물을 빨아들여요. 그 물과 영양분으로 줄기와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죠.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에도 물이 들어있어요. 채소와 과일 중에 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수박. 배. 오이예요. 채소와 과일에는 물 이외에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는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어 우리 몸에 물과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온 할아버지들은 꼭 오이를 하나 갖고 오셔서 아삭아삭 드시더라. 우리가 먹는 물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는 물은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산속의 샘이나 마을의 우물에서 먹는 물을 구했지만 지금은 수돗물이나 생수를 이용해요. 수돗물은 하천이나 호수 또는 저수지의 물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가정으로 보내온 물이에요. 요즘은 샘이나 우물이 오염되고 수돗물에 대한 의심이 많아져 생수나 수돗물을 정수한 다음 식수로 이용한답니다. 가장 좋은 물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에요.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하면 결코 좋은 물이 될 수 없어요. 냄새나고 세균이 많고 색이 지저분하고 중금속 같은 나쁜 성분이 많이 녹아있는 물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나쁜 물이에요. 그럼 약수도? 아니, 약수에 따라서 나라에서 검사를 해. 약수 같은 거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땅 위, 땅속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땅의 물은 땅 위로 흐르는 물인 지표수와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인 지하수로 나뉘어요. 물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마구 사용하면 그 힘을 잃고 오염이 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어질 수 있지요. 공장이나 광산의 폐수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발전소, 주유소의 기름 탱크 등에서 나온 오염물질은 땅 위의 물들을 오염시켜요. 농약이나 세제는 땅 속의 물을 오염시켜 지하수를 먹고 사는 땅 위의 모든 동식물들을 병들게 하지요.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참 많아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이러한 자원들 대부분은 지하에 묻혀 있어요. 이것을 지하자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지하자원이 있는 광산을 개발할 때도 물이 오염돼요. 광산에서 버리는 쓸모없는 돌들인 폐광석에 빗물이 닿으면 오염물질이 생겨 주변 환경을 파괴시키기도 해요.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의 하수, 공장 등에서 생긴 더러운 물, 그리고 배에서 버리는 수많은 쓰레기와 더러운 물은 바다를 오염시켜요. 때로는 육지에서 만들어진 황사, 미세먼지, 산성비 같은 오염물질도 바다를 더럽혀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버려도 자연적으로 물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물론 물이 깨끗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시대에는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가능했지요. 지금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고 산업이 발달해 물의 오염 정도가 심각해요. 더러운 물은 꼭 정화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하지요. 물의 정화 작업은 오염 정도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해요. 아주 심한 물은 3차까지도 정화 작업을 한답니다. 산성비란 무엇일까요? 지구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수소이온 농도가 5.6 정도인 환경에서 살아가요. 수소이온 농도가 5.6 이하로 내려가면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죽지요. 산성비는 빗물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가 5.6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연료를 태워 생긴 불순물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만나 산성화되어요. 이것이 빗물에 더해지면 산성비가 되죠. 산성비는 땅을 산성화시켜 환경을 오염시켜요. 우리 지난번에 텃밭에 뿌린 그거를 산성을 중화시키는 거라 그랬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빙하와 바닷물의 양. 빙하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이 변해서 생긴 얼음 덩어리예요. 이런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호수나 바다에 흘러다니는 것이 빙산이에요. 그런데 빙산이 모두 녹아도 바닷물은 늘어나지 않아요. 얼음에서 물로 모양만 바뀔 뿐이지 양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늘어나요. 그렇다 해도 지구 전체 물의 양은 변함없답니다.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서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많은 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도 잠길 수 있죠. 다른 별에 있는 물.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지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태양에는 물이 있을 수 없지요. 뜨거운 태양과 제일 가까운 수성, 금성에도 물이 없어요. 지구와 제일 가까운 달은 어떨까요? 달의 표면에는 물이 있는데 모두 얼음 모양이에요. 달의 극지방, 즉 움푹 패인 지형인 크레이터에 모여 있지요. 태양의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크레이터의 낮은 땅 속에 얼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야말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곳이에요. 적당한 온도와 물이 있으니까요. 지구 옆에 있는 달에는 지름이 2,400km, 깊이가 13km인 아주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는데 많은 그리고 학자들은 지구에만 여기에도 얼음이 있을 공기가 거라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지구의 물 제대로 활용하기. 과학기술을 이용해 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들 수 있는 양에 비해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지구의 물을 잘 이용하려면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요.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사용하거나 같은 물을 여러 번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생수는 누가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을까?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마을로 휴양을 온 귀족이 에비앙에 있는 샘물을 마시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에비앙의 물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몇 사람들이 이곳 샘물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지프로 포장한 다음 물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했어요. 19세기 프랑스에서 이 방법을 활용해 이득을 보는 업체가 등장했고 이후 본격적인 생수 산업이 시작되었답니다. 끝. 티치 좋아, 티치. 티치는 간단하지. 티치. 팻 허친스 글 그림. 베런에게. 티치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누나 메리는 티치보다 조금 컸고요. 형 피트는 티치보다 꽤 컸어요. 피트는 아주 커다란 자전거를 탔어요. 메리는 티치보다 조금 큰 자전거를 탔고요. 티치는 조그만 세발 자전거를 탔지요. 피트는 나무 꼭대기까지 연을 날렸어요. 메리는 지붕까지 연을 날렸고요. 티치는 겨우 바람개비를 손에 쥐고 돌렸어요. 피트는 큰 북을 쳤어요. 메리는 트럼펫을 불었고요. 티치는 자그마한 나무 피리를 불었지요. 피트는 커다란 톱으로 톱질을 했어요. 메리는 큰 망치를 들고 왔어요. 티치는 못을 가져왔어요. 피트는 커다란 삽으로 흙을 팠어요. 메리는 큼직한 화분을 들고 왔고요. 티치는 아주 작은 씨앗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더니 자라고 또 자랐어요. 티치게 가장 커. 끝. 나 또 읽고 싶어. 뭘? 갖고 와. 티치. 티치를? 나 이거. 어디니? 어진이? 어디니? 어진이의 농장 일기. 안 돼. 조금만 읽고 자자. 신혜원 글 그림. 그림 보여주라. 알았어. 아니요. 아줌마가 쓴 글도 읽어줘? 아니. 이건 빼고? 엄마는 재미없어. 알았어. 일요일마다 가는 곳. 나는 컴퓨터 게임을 아주 좋아한다. 토요일.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 꿈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는 컴퓨터 게임 왕이 되는 것이다. 일요일은 일주일 가운데 컴퓨터 게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내가 3학년이 되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가 일요일마다 같이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신 것이다. 나는 너무 싫었다.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다.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 식구들은 차를 타고 집을 떠나 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곳까지 갔다. 그러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고 좁은 길이 나왔다. 그 길로 들어서자 철도 건널목이 나왔고 건널목을 건너자 갑자기 시골에 온 기분이었다. 시골길처럼 울퉁불퉁한 그 길을 따라가니 밑으로는 도랑이 흐르는 작은 시멘트 다리가 나왔다. 그 다리 너머로 밭과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볼 때 반짝이는 작은 강처럼 보이던 곳이 바로 이 비닐하우스들이었나 보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우리가 일요일이면 항상 가야 할 곳이 나왔다.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오긴 했지만 내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리 가족이 일요일이면 항상 가는 곳, 그곳은 바로 주말 농장이다. 일씨를 뿌리다. 4월 첫째 주 일요일 주말 농장을 시작하는 날. 한마디로 내 느낌은 꽈당이다. 어른들이 지난주에 밭을 갈아 놓았다고 했지만 완전히 돌밭이었다. 정말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가진 못했다. 식구들과 함께 농장 이름 짓는 일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냥 내 이름을 따서 어진이네 밭으로 정했다. 푯말에 초록색 페인트로 밭 이름을 예쁘게 쓰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 밭 앞에 꽂았다. 의학 사람이다. 내 이름이 붙은 우리 밭을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이거 다 읽어야 돼? 오빠야, 벌레다 벌레. 말도 안 돼. 저 많은 돌들을 치워야 하다니. 역시 흙냄새는 언제 맡아도 좋아. 올여름 채소값은 절약되겠군. 근심을 푸는 곳, 이게 뭐예요? 화장실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게 무슨 시예요? 상추 씨 한 봉지 더 달래요. 시와 푯말 가져가세요. 한이도 왔냐? 어진이는 안 왔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흙을 부드럽게 하려면 우선 흙을 뒤집어 덩어리진 흙을 잘게 부수고 큰 돌들을 골라내야 한다. 그때 잡초의 마른 뿌리도 걷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괄키를 이용해 땅을 슬슬 긁어 미처 고르지 못했던 작은 돌들을 골라내면 푹신푹신하고 평평한 밭이 된다. 그러면 씨 뿌릴 준비는 끝. 우리는 씨 뿌리기 전에 밭 한쪽 구석에 앉아 계획표를 짰다. 오늘은 우선 씨를 뿌리고 모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 내가 대표로 가서 오늘 심을 씨들을 받아왔다. 씨 뿌리는 방법. 평평한 땅 위에 15에서 20cm 정도 간격으로 손가락이나 호미로 얕게 고랑을 낸다. 검지와 검지로 씨를 잡고 살살 비비면서 솔솔솔 뿌려준다. 그런 뒤 양옆에 흙으로 살짝 덮어주면 끝. 감자 심는 법. 싹을 틔운 감자를 잘라서 논이 위로 가게 심는다. 이거 해봤다. 눈이 위로 가게 심었지? 응. 요렇게 자른 감자. 씨 뿌리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그 조그만 알갱이에서 배추나 상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비가 조금 오면 싹이 빨리 나온다던데. 드디어 싹이 나오다. 두 번째 밭에 가는 일요일이 되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지난 목요일에 봄비가 살짝 내렸다.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뿌린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는 싹이 나와 있기를 바라며 새로 산 모종들을 가지고 농장으로 갔다. 그러나 싹은 나오지 않았다. 힘이 빠져서 일하기 싫었지만 마음씨 좋게 생긴 아저씨, 경상도 아저씨가 다음 주에 와보면 틀림없이 싹이 나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오이 모종을 심었다. 그런데 오이는 오이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오이란 놈은 덩굴 식물이어서 다른 것을 감고 올라가길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오이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었다. 모종을 다 끝내고 오이집도 만들고 나니 우리 밭이 아주 근사해졌다. 나뭇가지. 오잉, 저런 방법이 있다니, 히야. 이렇게 하는 나뭇가지 생겼는데. 우리가 밭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농장일을 가르쳐주는 농장장 아저씨가 오시더니 잘못했다고 핀잔을 주셨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으악, 어쩌면 좋아. 다 심어버렸는데. 결국엔 모종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경상도 아저씨랑 농장장 아저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구덩이에 물 왜 넣어? 날마다 물 것도 아니면서. 우리도 지주대를 세울 걸 그랬나? 물을 넣으라 해서 벌써 다 했는데 어떡하지? 뭔지 알았는데. 아빠 오줌 마려워요. 아무데나 넣어. 하니야, 민키 좀 잡아라. 밭 다 망칠라. 민키 이리 와. 여보, 이게 수박이야? 오이야? 고랑을 왜 파요? 땅도 아깝고 힘들게. 이 땅은 물도 잘 빠지는데 쓸데없이. 농장장 아저씨. 나 장마 때 우째라고 내 동 농사 지어봤어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기라. 경상도 아저씨. 그러면 애들이 죽을 수도 있나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사탕 심어. 사탕 멋있으면 되지 뭘. 다 소용없어. 다 저 알아서 싹 나고 크고 하는겨. 그래도 농장장 말을 들어야지. 다들 생각이 많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 씨를 뿌린 지 2주일째 되는 일요일. 오늘은 내가 먼저 밭에 가자고 졸랐다. 싹이 나왔는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밭두렁을 지나가는데 밭마다 연두색 싹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멀리 우리 밭이 보였다. 씨를 뿌린 땅이 예쁜 초록색으로 보인다. 드디어 싹이 나왔다. 우리는 싹들 사이에 난 풀들을 뽑아주었다. 아빠는 이런 걸 김맥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다. 난 결심했다. 예쁜 싹들이 잘 자라나도록 풀을 열심히 뽑아주겠다고.
오이는 잘 자라서 덩굴손이 생겼다. 고추는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꽃봉오리가 생긴 것도 있었다. 우리는 고추가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었다. 5종을 심었으니까. 가지와 토마토에도. 일을 끝낸 뒤 다른 밭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보니 농장장 아저씨가 우리 밭에서 고추랑 가지, 토마토의 새순들을 마구 꺾고 계셨다. 아저씨, 그걸 꺾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똑같이 해주었다. 이런 건 꺾어버려야지, 아깝다고 그냥 두면 안 돼. 고추의 순 지르기. 밑동에서 나오는 새순은 잘라줘야 고추가 튼튼하고 많이 열린다. 이렇게 곁순을 따주지 않으면 키도 안 크고 잎만 무성해진다. 열매도 작고 조금 열린다. 알았습니까? 네, 끝. 끝. 정말